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혹시 안구건조증으로 눈이 뻑뻑하고 아프고 모래알이 낀 것처럼 까끌거리고 바람이 불면 눈이 시리신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 한 해에 안구건조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23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안구건조증,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금방 피곤해져서 업무 효율이나 학습 능률도 떨어지고요, 인상을 자주 쓰거나 눈을 감게 되니까 다른 사람 보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안과에 가면 루틴하게 인공 눈물만 처방해 주시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4가지와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지압 혈자리 7개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요, 눈물이 부족하거나 이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는 질환으로요, 눈이 시리거나 이물감이 있거나 건조함이나 침침함을 호소합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눈물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긴 하는데 빨리 증발하거나예요. 우리가 보통 1분에 한 20회 정도 눈을 나도 모르게 깜빡이게 되는데요, 눈물을 눈에 골고루 도포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화면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5번 이하로 줄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안구건조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을 약 20년 가까이 진찰하고 치료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돼요. 만성 소화불량, 소화액 분비가 줄어드니까 위 점막이 위축되고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요, 피곤한데 잠은 깊이 못 주무시고 피부 건조증이나 각질이 나타나고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러우시고 어깨와 뒷목이 잘 뭉치시고요, 구강 건조증, 구강 자결감 증후군, 즉 입이 마르고 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 건조증, 즉 갱년기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경우도 많았고요, 몸이 늘 무겁고 피곤한 증상을 호소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하시나요? 자, 이 증상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진액이 부족하고 상체로 화가 몰려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체로 화가 몰려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로 이해가 쉬운데요, 진액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 진액은요, 눈물, 콧물, 침, 가래, 혈액, 림프액, 소화액, 소변과 심지어 정액까지도 포함한 우리 모든 몸의 세포액과 체액의 총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진 빠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진이 이 진액이고 진액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진액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세포를 마르지 않게 유지해주는 큰 강물이 시작되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요, 상체에 몰려있는 화를 내려서 진액의 소모를 막아주고 이 부족해진 진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약을 처방합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불이 너무 세면 주전자 안에 물, 즉 진액이 졸아붙게 되죠. 불을 좀 줄여주고 물을 보충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눈 주변의 경락순환을 도와서 눈물 분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침 치료를 주 2, 3회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안구건조증에는 어떤 생활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안구건조증에 좋은 생활습관 첫 번째는요, 다음과 같은 식품을 챙겨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어, 참치,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눈물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지질층, 즉 기름층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은 이 기름층을 분비해주는 속 눈꺼풀 안쪽에 이 마이봄샘의 기능을 올려줘서 눈물을 기름으로 잘 코팅해서 눈물의 증발을 막아줍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 자체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로 인한 눈의 염증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참치, 연어,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많고요, 식물성으로는 들깨와 아마씨의 알파리놀렌산의 형태로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챙겨 드시면 안구 건조증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과 고구마, 시금치인데요, 당근과 고구마, 시금치에는 비타민 A가 레티놀과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레티놀과 베타카로틴 성분은 눈물의 가장 안쪽 층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의 분비를 늘려서요, 눈물이 안구에 고르게 잘 퍼지게 해서 각막을 코팅해줍니다. 세 번째는 계란 노른자인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많아요. 요새 눈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죠?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에 존재하는
카로티드 황산화 물질입니다. 노인성 황반변성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이 모니터와 스마트폰에서 뿜어내는 블루라이트를 흡수해서 망막 전체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눈물막의 수성층과 점액층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계란 노른자 한 개에는 비오틴, 즉 비타민 B7이 10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데요. 하루 권장량의 30%나 됩니다. 이 비오틴은 만성 염증에 효과적이라서 염증성 안구건조증에도 좋고요. 눈에 마이봄샘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눈물의 지질층을 강화해서 눈물의 증발을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좋은 거 다 알겠는데 혹시 계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아요?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결론이 났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고 계란에는 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오히려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한두 알 정도의 계란과 계란 노른자 섭취는 전혀 콜레스테롤 걱정을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눈물의 지질을 분비해주는 마이봄샘에서 맑은 기름을 배출해줘야 되는데요. 탁한 기름을 배출하게 되면 엉겨붙어서 눈물샘을 막아서 눈물 분비량이 줄어서 안구건조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시고요. 대신에 건강한 기름, 아몬드와 호두, 올리브유의 섭취를 늘려보세요. 두 번째는 눈에 따뜻한 찜질하기입니다. 눈에 따뜻한 찜질이 좋아요, 차가운 찜질이 좋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차가운 찜질은 눈에 시원한 느낌을 줘서 피로를 풀어주고요. 충혈이나 염증성 안구건조증에 좋기는 한데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기름을 차갑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엉겨붙죠. 마이봄샘 내에 기름 성분을 엉겨붙게 해서 배출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에는 따뜻한 찜질이 오히려 좋은데요. 너무 뜨겁지 않게 40에서 42도 정도로 한 번에 10분에서 20분 이내로 반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눈물은요 98%가 물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량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물도 충분하게 드셔야 하는데요. 하루 최소 1.5리터의 수분을 드시는데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30분에 한 번은 한두 모금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와 짠 음식, 알코올은 수분 배출을 더 촉진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눈을 자주 깜빡이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독서를 할 때는 1분에 20회 정도 눈을 본능적으로 깜빡이게 되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는 1분에 5번 정도, 즉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물층이 각막 표면에 눈물을 고루 분포시켜주는 작용이 있는데 화면을 자주 보면 이 횟수가 줄어드니 아무래도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모니터를 보고 일을 하실 때도 의식적으로 자주 눈을 깜빡여 보세요. 다음으로 댁에서 간단한 지압을 통해서 안구건조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혈자리 7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기에 앞서서요. 이 눈 부위는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비누로 손 빡빡 먼저 씻고 오세요. 첫 번째는 정명혈입니다. 눈가 안쪽에 뾰족한 눈꼬리, 누르면 이 좁쌀처럼 뭔가 만져지는 곳 있죠? 양손 엄지나 검지 아니면 한 손으로 지긋하게 세지 않게 5초 정도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찬죽혈입니다. 정명혈 바로 위로 올라오면 눈썹 안쪽과 맞닿는 곳입니다. 찬죽혈은 안구건조증 외에도요, 채기로 앞머리가 아플 때도 효과적이고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는 혈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어요혈인데 물고기 배처럼 볼록한 곳입니다. 눈동자 정 가운데에서 위로 올라간 눈썹 부위입니다. 네 번째는 승흡혈인데요. 눈동자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눈두덩이에 쏙 걸리는 곳입니다. 안화 끝단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동자료혈은요. 바깥쪽 눈꼬리를 따라서 살짝 비껴나는 곳에 쏙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혈자리 중에 료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은데요. 뼈의 구멍이나 틈 사이의 혈이란 뜻입니다. 사죽공혈은요. 동자로 수직 위쪽으로 눈썹 바깥쪽에 움푹 파인 곳입니다. 이 개인별로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눌러서 쏙 들어가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일곱 번째는 태양혈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자놀이입니다. 눈썹 밑에서 귀의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쏙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들 혈자리를 한 자리에 5초에서 15초 정도 지긋하게 눌러주세요. 눈도 시원해지고 눈의 피로가 풀리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공 눈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안구건조증 증상이 한의학적으로는 상체에 몰려있는 화와 진액 부족일 수도 있다는 점과 이를 해결해주는 생활습관, 도움되는 음식과 따뜻한 찜질하실 것, 또 수분 섭취는 하되 카페인과 짠 음식, 술은 피하시고 눈을 자주 깜빡여 주실 것, 그리고
혈자리 7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요. 안구건조증에서 벗어나시고요.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